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5월 1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여소야대 전국에서 상당히 많은 견제를 받아왔죠. 견제를 받아왔고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 또 어떤 프레임에 계속 걸려서 상당히 지지율이 저조했습니다. 1년 동안 지지율이 저조했는데, 자, 1년이 된 시점,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들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희망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40%를 넘겼다. 국정 운영 지지율이, 그 조사도 나왔습니다. 자, 뉴시스 기사입니다. 취임 1년 맞은 윤 지지율 5.4%포인트 오른 42.1%. 40%대를 기록한 것은 상당히 오랜만이죠. 그런데 1주년이 되는 날, 이런 지지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정수행 긍정이 5.4%포인트 상승한, 42.1%를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도 보면은, 그동안 하락세를 보이며 30%대에서 머물던 지지율이 40%대로 올랐었고, 2주 전에 대비해서 5.4%포인트 급등한 것인데, 이것은 아무래도 미국 국빈 방문,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 이런 외교 행보가 후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국민 리서치 그룹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를 뉴시스가 한 것인데, 이 부정평가는 55.4%였습니다. 부정평가도 5.5%포인트가 떨어지면서 60% 초반대에서 50%대 중반까지 지금 떨어지는, 자, 그런 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도 오늘 발표된 것들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세입니다. 이 40%대까지는 지금 뉴시스 조사에서는 올라왔고, 다른 조사에서도 40%대에 근접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9.1%, 거의 40%대에 육박을 했죠. 그 다음에 쿠키뉴스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도 38.4%, 이것도 40%대에 육박을 했는데, 이 조사에서도 4.2%포인트가 지난 조사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해드린 KBS 조사에서 이 주목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대구 경북이 51.1%로 가장 높은데, 지지율이 두 번째가 부산, 울산, 경남이 아닌 서울입니다. 서울이 46%, 부산, 울산, 경남은 44.7%. 그래서 총선의 최대 승부처죠. 지금은 거의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 그 서울에서 46.0%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운 지지율이 나왔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득표한 비율과 비슷한 지지율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앙일보가 갤럽에 의뢰한 조사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지율이 38.5%, 거의 40%대에 또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왔는데, 자, 지지율 1위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외교입니다. 외교를 잘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때 그 중국에 치중했고, 또 북한의 어떤 저자세 외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단호한 입장을 표명을 하고 한미일 동맹을 회복하는, 그것이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 많은데, 중앙일보 제가 말씀드린 그 갤럽 조사에서 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중앙일보는 일면 톱에 보도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톱. 윤 정부 1년 한미일 안보 협력 찬성 72%. 한미일 안보 협력을 찬성한다가 72%. 지금 민주당은 이 일본까지 끼는 데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친일, 반일 이런 프레임을 설치를 하고 죽창가도 부르고 하는데,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국민들은 한미일 안보 협력 찬성이 72%가 나왔습니다.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그만큼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보 문제에 이렇게 한미일 동맹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해야 된다. 여기서 긍정 답변이 72.2%인데 매우 동의한다가 40.2%, 어느 정도 동의한다가 32.0%, 그 다음에 동의하지 않는다, 부정 답변은 23.4%인데, 자,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도 57.8%, 절반 이상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지지한다,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민 4명 중 1명은 23.9%는 지난 1년간 국정 수행 가운데 가장 잘한 분야로 외교를 뽑았고, 23.9%고, 그 다음에 노동 분야, 부동산, 대북 외교, 복지, 경제 이렇게 뽑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 생중계가 됐죠. 거기서 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전해드린 뉴시스 여론조사 중에서 또 눈에 띄는 부분을 하나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국정 운영을 했죠. 거의 뭐 대선 불복하다시피 하는 민주당, 그리고 거대 야당 민주당의 국정 방해 속에서 국정 운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뉴시스 기사입니다. 윤석열 개혁 성과 미흡 이후 거야 입법 독주가 27.4%, 국정 운영 미숙이 25.4%, 그 다음에 검찰 위주의 인사 편중이 24.5%, 어젠다 설정에서 국민소통 기여력 9.9%, 전 정부 유산과 잔재 4.9% 이렇게 나왔는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가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았다. 그래서 개혁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자, 그것이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뭐 국정 운영 미숙 뭐 이런 부분도 있었겠죠. 뭐 초기 1년이니까. 검찰 위주의 인사 편중 이런 것은 또 민주당이 설치한 프레임이 먹혀들고 있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인사 편중, 여당의 미숙한 국정 운영, 이것을 주로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꼽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윤석열 정부가 못해서 그렇다, 이 이야기죠. 인사 편중, 여당의 미숙한 국정 운영.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거야 입법 독주가 50.1%, 가장 큰 국정 개혁 미흡의 원인으로 봤습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1년 동안 국정 운영에 또 차질을 빚은 것 중에 하나는, 좀 부담이 된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코로나였죠. 코로나. 최근에는 많이 숙졌습니다만 코로나가 확산세가 들쑥날쑥 하면서 또 거기에 또 신경을 쓰고 해서 많은 부담이 됐는데, 지금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의 1주년이 취임 1주년이 되는 시점에 코로나 종식 선언이 있습니다. 내일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4위면 보시면 1면에서도 이 기사가 짤막하게 나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바꾼다. 코로나가 확진되면 지금까지는 일주일 동안 격리되는 것이 의무적으로 시행이 됐죠. 신고를 하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5일, 7일이 아니고 5일, 그리고 의무가 아니고 권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대국민 종식 선언을 마침내 합니다. 종식 선언. 방역 해제, 완전 해제 시점은 이달 말쯤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동네 의원이나 약국에서도 마스크가 해제가 되고, 다만 당분간 무료 검사, 치료는 계속할 것 같다. 정부는 내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확정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회의가 끝난 뒤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가적인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준 국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를 하고, 또 코로나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의 종식 선언으로 보면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시점에 지지율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한미일 동맹도 복원을 하고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또 무역도 활성화되겠죠. 물론 뭐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가 있지만 그것은 어차피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도 지금 사실상 뭐 해제가 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남은 4년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에 가장 씁쓸하게 보낼 인물이 한 사람 있죠. 씁쓸한 그 표정으로 보낼 인물이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난 1년 동안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니까 그것을 방탄을 하기 위해서 지방선거 때 같이 치러진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서 불체포 특권, 방탄복을 입었죠. 대표직까지 지금 차지를 하고 검찰의 수사 대상, 피의자, 그리고 법원의 피고인이면서도 계속 이 대표직을 유지를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최근 돈봉투, 그리고 김남국 의원 코인 스캔들 이런 것 때문에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 1년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서 결혼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은 오늘 이재명은 뭘 할까요? 오늘 일정 뭘까요? 데일리안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일리안 기사. 윤 취임 1주년에 홍준표, 문재인 만나겠다는 이재명 오늘 영남권 찾아서 홍문 예방 강폭행보 뭐 이렇게 적었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 홍 만나서 윤의 견제구 던지고 진보 진영 상진 문과 소통의 친명 비명 통합 행보 동봉투 김남국에서 어제 전환 효과도 자 어제 전환이 될 리는 없죠. 어쨌든 뭐 언론에서는 그렇게 씁니다. 특히 영남에 가서 보수의 텃밭 영남에 오늘 가서 PK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홍준표, 문재인을 만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데일리안은 이렇게 기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만날 예정인데 이재명이 이 두 사람을 방문하는 날이 윤 대통령 취임 1주년과 정확하게 겹치는 만큼 홍 시장과의 만남으로는 윤 대통령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문 전 대통령 예방으로는 민주당과 지지층에 결속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 아니냐 이 분석이 나오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막판까지 경쟁을 벌였던 인물이죠. 그리고 지금은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응원을 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준석이 소동을 부릴 때도 이준석을 꾸짖었고 물론 중간에 좀 들쑥날쑥했지만은 그리고 지금은 또 정강훈 목사, 뭐 김재원 뭐 최고위원과 또 각을 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이 또 보이면서 이 중앙 정치권에 뭔가 이렇게 계속 참견을 하려는 본인의 위상이 지금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사실상 대구에 가 있어 뭐라 해서 그 대신 한동훈, 뭐 원희룡 뭐 이쪽이 떠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중앙 정치에 기웃거리면서 이런저런 간섭을 합니다. 그 간섭을 하는 틈을 타서 이재명이 찾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덜썩 특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날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로 찾아오겠다는 이재명과 그래 만나자 이렇게 하는 것도 이 본인의 존재감을 가시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인 거죠. 뭐 예의상이라면은 국민의힘 소속 강력단체장이면은 오늘 같은 날은 안 만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대구에서 또 다른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이재명의 제의를 덥석 받아들인 거죠. 둘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어제부터 이재명은 경북 구미에 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영남권 방문 일정에 들어갔는데 찾아가는 국민보고회 이런 거 하면서 오늘은 오전에 대구를 찾아서 현장 최고위원회 개최하고 대구시당 개소식에 참석하고 오후 1시에 홍준표와 만납니다. 무슨 뭐 강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 노선, 뭐 티켓 신공항 뭐 이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뭐 이슈가 논의나 하겠습니까?
이재명의 이 이슈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할 텐데 어쨌든 이 정치적인 상징성으로 만나는 겁니다. 서로의 정치적 이해 타산이 맞아 떨어진 결과죠.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 때 75% 지지한 대구 그러니까 보수의 심장부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이재명이 들어가서 그쪽에서 호시탐탐 중앙정계 진출 기회를 노리고 있는 홍준표와 만나는 그런 이벤트가 오늘 진행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1주년 의미를 어떻게든 훼손해보자는 이재명의 이 속셈에 홍준표도 맞장구를 치면서 본인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은 오후 3시에 경남 양산으로 들어가서 또 문재인을 만나는데 뭐 평산 책방을 또 열었죠. 여기다가 사람들 걸어 모으고 있는데 자기 열성 지지층들 걸어 모으고 있는데 거기 또 이재명 가서 또 숟가락 한번 얹어보겠다는 그런 그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뭐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특히 뭐 최근에 홍준표가 김기현 대표와 갈등을 빚다가 당 상임 고문에서 회촉된 만큼 현 정부와의 대립각을 더 고조시키려는 전략이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고조시키는 전략에 홍준표가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문재인을 만나는 데 대해서도 최근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강원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친명계가 중심을 이루던 민주당의 무게추가 비명계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징성이 있는 진보 좌파 쪽에서 문재인과 소통을 하면서 지지층을 결속을 주문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다. 어쨌든 그런 본인이 뭐 그런 효과를 노리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는 단계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초치는 그런 행보를 영남에서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김남국 이슈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서 이것을 따라가기도 어려운데 또 이 코인, 이 가상화폐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자 그런데 어쨌든 새로운 내용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이 큰 제목은 수사 중인 위믹스 60억 외에 또 다른 28억 지갑이 나왔다. 그리고 그 옆에 기사 보시면은 검찰 범죄 무관하면 FIU가 통보했겠나? 김남국 이상거래 자료 분석. 자, 그래서 검찰에서 이 FIU 여기서 금융정보분석원이죠. 여기서 이상거래로 보이는 자료를 넘겨받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수사를 지금 진행 중인데 남부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는 FIU가 김 의원의 이상거래를 통보할 당시 이상하다고 판단한 내용과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검찰에 함께 줬다. 그리고 FIU가 이 범죄와 관련 없는 것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지는 않는다. FIU에서 검찰에 자료를 보내는 것은 FIU 정보분석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게 돼 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검찰로 보낸 거랍니다. 수사를 하라고. 부장판사 출신의 법조인이 심의위원으로 임명된 뒤에 이 김남국 코인 거래를 이상 거래로 판단하고 통보하기로 한 것이다. 자, 이 상황에서 김남국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위믹스 코인 60억 했는데 네티즌들이 김남국의 코인 지갑을 다 추적을 했습니다. 이 김남국이 어제 무슨 해명을 하면서 자기 코인 관련 자료를 몇 가지를 제시를 했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서너 가지 김남국의 기초 자료를 가지고 이 뭐 지갑을 개설한 날, 코인 지갑을 개설한 날 이것을 가지고 추적을 해보니 또 다른 28억 지갑이 나왔다. 지금 이믹스 60억 외에 또 다른 코인 지갑 28억이 나왔다. 커지는 김남국 의혹. 작년 1월에 클립, 가상화폐 지갑입니다. 클립 지갑에 42만 개가 있었고, 한 달 뒤에 업비트 지갑에 85만 개. 그러니까 거래소가 업비트입니다. 업비트가 그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두 계좌 합하면 이믹스가 127만 개나 있다. 업계 검찰 수사로 수량 밝혀야 된다. 뭐 지금 김남국은 해명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 돈이 과연 김남국이 정말 자기가 지금 오락가락 해명하는 대로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그 팔아서 그걸로 시작을 했는지 또 무슨 그 처음에 8천만 원을 시작을 하면서 변호사 그 활동을 해서 벌었다고 했다가 오락가락 하는데 핵심은 이 제3의 돈이 김남국에게 흘러갔는지 특히 그 코인이 뇌물로 정치권에서 뇌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남국이 일종의 뇌물성 이 돈을 받아서 코인으로 받아서 이것이 엄청난 이익을 남겼는데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것도 내부 정보 같은 것을 알고 있었는지 그런 의혹입니다. 아직은 의혹 단계죠. 검찰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이고 또 하나는 그 제3의 돈이 갔다면은 그것이 이재명의 대선 자금과 관련이 있는지 그 여부입니다. 대선 자금과 관련이 있는지 대선 직전에 이것을 전량 인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은 현금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또 다른 자리에서는 8억인가 9억인가 또 현금으로 만들어서 전체 자금에 충당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을 수는 없는데 그 김남국의 말은 믿을 수는 없지만 검찰이 지금 계속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밝혀질 건데 오늘 새로운 내용을 동아일보는 일면 사이드톱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사이드톱 제목은 이겁니다. 김남국 NFT 대체 불가 토큰입니다. NFT 테마 코인 위믹스를 보유한 채 NFT의 호재가 될 이재명 대선 펀드 내놨다. 김 선대위 온라인 소통단장을 맡아서 펀드 출시 발표 뒤에 관련 코인이 올랐다. 업무 직접 연관돼 이해 충돌 논란. 좀 복잡한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일단 이재명 선거 캠프에서 대선 캠프에서 김남국이 맡았던 직함은 온라인 소통 단장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관련해서 표를 끌어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그 활동을 하면서 뭐를 하나 홍보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세계 최초로 NFT 활용한 선거 펀드를 조성한다. 이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NFT라는 것은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그 어떤 그 글이나 그림이나 주로 그림에 많이 하죠. 그림을 그러니까 판박이처럼 찍어서 이렇게 그 판매를 하는 그런 건데 NFT를 활용한 선거 비용 펀딩을 한다.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세계 최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NFT 시장에 이것은 호재가 된 겁니다. 지금 NFT가 지금도 초기 단계고 그때도 잘 대중이 알려지지도 않은 상황이니까는 그거를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의 대선 자금 펀딩에 NFT를 활용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NFT 테마로 한 코인들이 막 상승을 합니다. 코인들의 값어치가 상승을 합니다. NFT 전체 산업에 활력을 띠는 거죠. 그러니 그 상황에서 NFT를 테마로 한 가상화폐들도 상승을 하는데 김남국이 본인이 NFT 테마 코인인 위믹스가 NFT 테마 코인입니다. 이것을 수십억 원어치, 60억, 또 80억 이상, 100억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본인이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 발표를 하고 그 NFT를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 가격이 막 올라갔는데 김남국은 그 시점에 그와 관련한 NFT 기반 가상화폐인 위믹스를 최소 처음에 60억으로 됐다가 지금은 88억 정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값어치가 막 올라갔겠죠, 같이. 자, 그래서 이것은 보면은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김남국이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온라인 소통단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선거에는 관심 없고 자기 재산 불리는데 그러니까는 이재명 선거를 하는 척 하면서 NFT로 펀딩을 한다 이렇게 막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속셈을 차리는 자기 돈을 불리는 그 역할을 한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이재명 그 당시 후보의 대선 자금과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인가. 그러니까 이 NFT로 펀딩을 한다고 하면서 NFT를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를 김남국이 보유를 하고 있고 그것이 엄청난 값이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인출이 됐으니까는 그러면은 이것이 대선 자금으로 흘러가는 거. 자, 그 부분이 앞으로 검찰이 규명해야 될 핵심 쟁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5월 10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